치매 예방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동안 노인 환자의 기억력 감퇴를 치료해 오면서 저는 치매 위험을 41%까지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전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차를 우려내는 시간보다 적게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환자들과 30년 동안 직접 현장에서 함께한 의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천 가정에서 치매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했던 차세, 노인이 다시 총명함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와는 기적의 약이나 실험적인 치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의과대학들이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한 인간 뇌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노화와 인지 기능, 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에 도전하는 진실 말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미국 의료감독관 협회 저널에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는 50세 이상 성인 9만 명을 4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일주일에 단 35분의 중강도에서 고강도 신체 활동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41% 감소합니다. 운동 시간을 30분 추가할 때마다 위험은 4%씩 더 낮아집니다. 주당 140분에 도달하면 치매 위험은 69%까지 낮아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 그리고 남은 20년이나 30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까지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거실에서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실천했던 부드럽고 지속적인 활동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거나 집안일을 하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실수를 하고 인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움직임과 뇌를 보호하는 신체 활동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 걸음이라고 말할 때 이는 아이쇼핑할 때 노인분들이 걷는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갈 때처럼 도착했을 때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을 의미합니다. 활기찬 집안일이라고 하면 가벼운 먼지 털기가 아니라 바닥을 힘차게 닦거나 욕실 타일을 힘주어 문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뒤에 숨겨진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켄삭 대학 의료센터의 게리 스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장은 산소와 영양분을 뇌세포로 직접 펌프질해 보냅니다. 동시에 신체는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고 불리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BDNF를 뇌를 위한 비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물질은 뇌세포 간의 소통을 가속화하고 실제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성장시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뇌 스캔 결과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뇌 보호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접근법을 지지하며 이러한 유연성은 여러분의 성격과 신체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트나 저항밴드, 심지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인기 있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심신수련 운동도
인지 기능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격렬한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셨다면 의자 운동이나 수중 에어로빅처럼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더 활기찬 활동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핵심은 현재 상태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십시오.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은퇴교사 김 선생님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과 기억력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글씨체가 떨렸고 가족들은 치매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30분씩 빠르게 걷기와 일주일에 3번 빈 깡통을 이용한 기초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3개월 후 김 선생님의 아내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손자에게 떨림 없이 분명한 글씨로 편지를 썼고 기억력이 좋아졌으며 손떨림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8개월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은 이웃 노인들을 위한 걷기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인지 기능은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은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답변은 만병통치약 같은 완벽한 처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혈압약 용량이 다르듯 최적의 운동량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웃에게 완벽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0건의 운동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누적 운동 시간이 약 50시간이 되면 가장 큰 인지 능력 향상이 시작됩니다. 이는 일주일에 겨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적습니다. 최적의 수준은 주당 126분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4번 30분씩 하는 정도입니다. 이 수준이 되면 뇌의 노화가 실제로 역전됩니다. 걷기와 유산소 운동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동안 뇌 기능과 기억력, 중추를 직접 자극하는 특정 표적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1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고 도구가 필요 없으며 정밀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각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을 제 채널에 만들어 두었으니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목을 위한 지압, 마사지입니다. 관자놀이와 두개골 기저부, 정수리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중요한 뇌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의사결정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관자놀이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두개골 기저부에는 뇌혈액의 20%를 공급하는 척추동맥에 영향을 주는 지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기술은 귀 마사지입니다. 귀에는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와 연결된 200개 이상의 지압점이 있습니다. 특정 마사지 패턴으로 귀를 자극하면 기억 중추와 직접 소통하는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귀를 통과하는 미주신경은 뇌의 주요 기억 구조인 해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제가 인지지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손의 특정 지압점을 누르면서 동시에 기억력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신체적 자극과 정신적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정신 활동에 사용되는 신경 경로를 신체 자극이 강화해 줍니다. 나중에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활발하게 자라고 있을 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들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입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식탁에 앉아 있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술은 세심한 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특정 운동법을 제 채널의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지 예비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뇌의 저축 계좌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퇴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노화나 질병이 정신 능력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인지 예비능을 쌓는 것입니다. 똑같은 뇌 손상을 입은 두 사람이라도 인지 예비능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신체 운동과 정신적, 사회적 자극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운동 하나만으로는 강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첫째, 신체 운동입니다. 주당 126분의 중강도에서 고강도 활동을 목표로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근육은 도전을 받을 때 뇌를 보호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허벅지 둘레가 의료비를 절약한다는 한국 속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둘째, 정신적 자극입니다. 단순한 독서나 십자말풀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서예를 공부하십시오. 핵심은 새로움과 도전입니다. 새로운 학습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셋째, 사회적 참여입니다.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일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듣고 해석하고 반응을 구성하고 표정을 읽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뇌를 철저하게 운동시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정기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걷기 모임은 신체적 이점과 사회적 이점을 결합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초의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 후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기억력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사회적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합창단에 나가고 3번 운동 수업을 듣고 일주일에 1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1달 동안 노력했습니다. 2년 후 초에 여사님은 합창단을 이끌고 수십 곡의 노래를 외우며 3명 회원의 이름과 생일을 모두 암기합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기억력은 남편이 떠나기 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 알츠하이머 플라크를 형성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독성 단백질을 말 그대로 씻어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입니다. 양질의 수면이 독소를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매일 밤 최소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여 수면을 개선하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피하십시오.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김 선생님과 최 여사님 모두 꾸준히 운동한 후 수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전에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도전은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강력하고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라 생생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손주들의 결혼식 때까지 총명함을 유지하는 것이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깊은 이유를 찾아 매일 감정적으로 연결하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 배우자, 걱정되는 친구에게 말입니다. 이 지식은 양질의 삶을 수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고안된 주간뇌 건강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공유해야겠습니다. 매주 저는 3가지 나쁜 습관만 멈췄더라면 기억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환자들을 봅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조용히 인지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매일 집에서 혼자 앉아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빠르게 뇌를 죽입니다. 인간의 대화는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복잡한 인지 활동 중 하나입니다. 뇌는 동시에 언어를 처리하고 표정을 읽고 어조를 해석하고 기억에 접근하여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신경망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위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18개월 이내에 해마와 전두엽의 뇌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며 같은 길을 걷거나 기계적으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자동 조정 모드에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이것이 인지적 이점은 전혀 없으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는 도전을 받을 때만 경로를 강화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같은 경로만 계속 사용하는 반면 방치된 경로는 시들어갑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만성적인 부정적 사고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방출을 통해 물리적으로 뇌를 손상시킵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수치 상승은 뇌세포, 특히 햄에 치명적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부정적 사고를 하는 노인은 교육 수준이나 운동 유전적 요인과 무관하게 인지 기능 저하율이 6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만으로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번 주에 사회활동 하나에 참여하십시오. 이번 달에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기기에 손을 뻗기 전에 기억력에 도전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작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뇌를 파괴하는 습관을 피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지 기능을 보존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포함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더 하겠다거나 걷도록 노력하겠다. 같은 막연한 의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뇌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목표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다는 뜻의 영어 약자입니다. 여기 나쁜 목표의 예가 있습니다. 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운동할 것이다. 여기 스마트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나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동네 공원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걸을 것이다. 각 세션을 달력에 기록할 것이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혼란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몇 년 동안 운동하지 않았다면 매일 5km를 뛰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대신 이번 주에는 15분씩 3번 걷기로 약속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20분으로 늘리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4일로 늘리십시오. 서서히 늘려가십시오. 작은 성공이 추진력과 자신감을 만듭니다. 셋째, 책임감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여러분의 다짐을 알리십시오. 운동 파트너를 찾는다면 더 좋습니다. 누군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건너뛸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할 때는요, 운동 시간에 병원 예약이 있으면요, 미리 계획하십시오. 비 오는 날에는 쇼핑몰 실내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집에서 의자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바쁘면 저녁으로 운동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7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 정 선생님은 14개월 전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서 지불을 잊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알던 곳으로 운전하다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딸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알츠하이머로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계획을 처방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30분 빠르게 걷기 저항 밴드를 이용한 주 2회 근력 운동 정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연습하는 전통 사물놀이패에 가입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주말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텔레비전 낮잠을 없애 수면 일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처음 3주는 힘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딸에게 너무 피곤하고 쑤시고 바쁘다고 불평했습니다. 딸은 그만두게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한 주만 더 견디도록 도와달라고 격려했습니다. 4주차가 지난 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정 선생님의 에너지가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산책과 사물놀이 연습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느껴지던 활동들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딸은 아버지가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전의 대화도 기억했습니다. 6개월 후 신경학적 검사에서 기억력과 실행 기능에 눈에 띄는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년 추적 검사에서 정 선생님의 인지 검사 점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 중추인 해마의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되돌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전략을 실천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 지 3일 이내에 기분과 에너지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수면이 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주 이내에 가족들이 여러분이 대화할 때 더 예리하고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잊어버렸을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뇌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인지 중추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며 뇌 부피가 증가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여러분은 말 그대로 최대 10년의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것은 과장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문서화되고 재현 가능한 과학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후가 아닙니다. 의욕이 생길 때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잊어버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비되기 전에 말입니다. 5년이나 10년 후의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직후 여러분이 즉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주 스마트 목표를 적으십시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달성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화장실 거울 냉장고, 침대 옆 탁자 등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다짐을 지지해줄 사람 한 명을 정하십시오. 오늘 전화하십시오. 목표를 말하고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셋째, 편안한 신발을 신고 지금 당장 10분만 걸으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더 이상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운이 나쁜지 확인하려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복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최대 69%까지 줄이면서 총명하고 독립적이며 즐거운 삶을 수년 더 할 수 있는 이 필수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라는 무기로 맞서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도 목격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다시 요리를 하는 박 여사님, 떨림 없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김 선생님, 합창단을 이끄는 최 여사님, 인지장애 진단을 이겨낸 정 선생님을 보십시오. 이들은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필수 전략에 전념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식, 시간, 능력 남은 것은 첫걸음뿐입니다. 영상을 닫기 전에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유튜브가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첫 스마트 목표가 무엇인지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중요한 건강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총명하며 더 긴 삶을 향한 이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0분간 산책을 하러 가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의 뇌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배우고 소통하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